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정치권에는 김문수 노사위원장께서 문통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야당들이 난리고 뭐가 났습니다. 김문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부천에서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경기도지사도 2번 하고 저건 좀 제가 개인이 좀 잘 아시는 분인데요. 원래 그분은 우리 같이 이렇게 보수성이 아니었고 노동운동자 운동 전문가고 운동권이었죠. 아주 뭐 굉장한 적이었었는데 이제 전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국자입니다. 아주 뭐 철두철면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검소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심리를 잘 이해를 하십니다. 연령은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 대부라 해서 이제 잘 좀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잘 하시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뭐 보수 편에 있는 사람들, 뭐 심는 사람 여기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옳고 그름을 아주 정확히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심정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흔들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와 이해가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카톡이 있죠. 카톡이 카카오 뭐 스토리 이런 건데 카톡이 뭐 내비고 뭐고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게 그 분당에 있는 그 카카오톡 그 센터 거기에 불이 났던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어저께 저녁에 엄청나게 불편했었을 겁니다. 아마 금융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더 힘드셨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왔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전산, 이 미디어, 그다음에 SNS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대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 큰 문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불이 난다. 뭐 지하 3층인데 불났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원인은 밝혀져야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 이석기 그 통진당 위원장인가 그 사람은 아직도 구속돼 있죠. 그 해화당 전신전화 그 KT에 전신전화고 그 점령해가지고 그걸 폭파하는 거 뭐 그걸 또 계획 세웠었잖아요. 전에 제가 방송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때 현대일제 그 전신전하고 해화동에 거기를 그 지은 겁니다. 그게 전체가 그게 500평 정도 되고 완전히 특수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전산 쪽에 들어가는 전화, 전신 뭐 이런 그런 거는
전부 다 해화동 전신 전화국을 거쳐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대통령궁 청와대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도 이게 이석기는 뭐 경비 경호도 뭐 거기 경비도 소홀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완대 군부대 지키듯이 지켜야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분당에 그 카톡 그 SK 그 판교 캠퍼스 거기에 불난 거요. 그 카톡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다 마비되는데요. 카톡이 그거를 기회 삼아서 아주 철두철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부가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저기 어떤 그 헤어동 전신전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금융거래고 뭐고 뭐 이게 회사 기업들 무슨 이저 통신 전화 뭐 하는 게 전부 다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아주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전신전하고 헤어동 전신전하고 아주 철저한 경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기는 앞으로 좀 그런 곳은 그 산 같은데 그 산을 우리나라 뭐 터널 같은 거 잘 파잖아요. 그산 같은데 파서 산 같은데 안에다 넣고 그리고 이 뭐 입구를 완전히 그 뭐 경비 쓰고 그다음에 뭐이 전자장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습도 온도 같은 건 뭐 기계로 다 얼마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렇게 됩니다. 예. 여하튼 그 SK 판교 그 캠퍼스에 그 불이 나서 카카오 쪽에는 아주 완전히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쪽에 다른 그 지금 현재 그뭐 그 설비 장치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주 그게 중요한 거기도 저기 중요한데 노출된 것을 좀 앞으로는 좀 잘 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요즘 보고 계시지만 김정은이가 그냥 미사일 쏘고 중거리 그 탄도 미사일도 쏘고 그다음에 또 서해안에다 동해안에다 뭐 170발 그다음에 200 몇 발에서 560발을 포를 쐈다는 거 아니에요. 연평도에 사시는 분들이 창문이 흔들리고 그 소음이 나고 그래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동해안에서 지금 현재 방어 훈련하는 거 그거에 대한 반발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장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제 지금 시범을 보이는 건지 저 김정은이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설마 하지 말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만약에 저쪽에서 어떤 그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뭐 그런 방향의 그런 조짐이 보이면 윤 대통령이 말씀했던 대로 선제 공격을 해서 아주 그냥 폭파시키고 짚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북의 공산당 때문에 6.25 때 피해를 보고 거지 국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수백만 아닙니까? 이게 사상자가 수백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북에 지금도 한국에 있는 좌파들 많은 좌파들이 이북을 동경하잖아요. 이북이요. 요즘에 그 국회에서 그 문통이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 이거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통이나 자기 좌파들을 덮으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상태를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지하담도 없이 이렇게 그래도 6.25 때 그래도 연합군이 지켜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계에게도 10대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정말 외국의 도움도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한국의 남한을 적하야육하려고 하고 미사일 핵 개발하고 계속 지금 현재 포쏘고 있는 저 이북을 두둔하고 이북의 눈치를 보고 하는 이런 좌파는 완전히 역적 적군들입니다. 전부 사멸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그 어려운 지경에 그 전쟁, 그 6.25 전쟁 아주 폐허 속에서 그래서 폐허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그 당시에 돈이 있었습니까? 뭐 자본이 있었습니까? 무슨 지하자원이 많아서 뭐 지하자원을 팔았습니까? 그 당시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게 없어서 인천 바다의 갯벌에 갯지렁이를 잡아서 일본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갯지렁이. 여러분들 갯지렁이 아십니까? 그 일본의 낚시밥으로 하기 위해서 갯지렁이를 수출을 했어요. 인천에 바닷물에 그 갯벌에 바닷물이 나가면 여자는 아주머니들이든지 어린이들인지 가서 그 바다에서 갯지렁이를 잡았어요. 이렇게. 저희도 뭐 갯지렁이 잡아서 그때 팔진 않았습니다만 갯지렁이 잡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보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그 권진광 TV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보시는 분들이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폐허 때 바닷가에 나가서 갯지렁이를 잡아서 그걸 수출했다니까요. 수출할 게 없어. 금도 없어. 은도 없어. 스텐도 없어. 구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농산물도 수출할 게 없어.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수출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독일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습니다만 독일에 그때 광부들 우리나라에서 광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때 수출한 거예요. 광부 인력 수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간호사들 보냈잖아요. 이 광부 독일에. 그래서 간호사 광부들이 거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일을 해서 거기서 그 달러 벌면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 친구도 여러 명이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 그때 그 학생 때 독일 광부의 친구 따라 같이 가려고 하다가 집에서 반대해서 저게 못 갔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작년인가 방송도 해드렸었는데요. 젊은 친구들 요즘에 그 고생하고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을 제 이 방송하는 얘기를 정말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이 나라가 좌파 속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 좌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외교가 잘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권이 신장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계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바닷물에서 갯지렁이를 잡아서 첫 번째로 수출한 게 갯지렁이 수출했어요. 갯지렁이. 그 다음에 수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물장어 새끼 있습니다. 머리카락만한 거 있어요. 그 민물장어 새끼를 그걸 잡아서 저 바다에서 강둑을 거기 두르면 그걸 잡아서 그 갯지렁이 저 민물장어 새끼 아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 저기 이 머리카락 같아 가지고 그거를 일본에다 수출했습니다. 그 일본에는 그걸 갖다가 양식해 가지고 큰 장어를 키웠죠.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도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우리 권중광 TV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말을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고, 우리는 공산주의는 멀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타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좌파들도 완전히 타도해야 됩니다. 좌파는 이 나라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적들입니다. 역적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들딸, 우리 손주, 증손주, 손주들이 자손 만대까지 더 부강된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 세상 살면서 남겨주고 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좌파들은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좌파는 멀리해야 된다. 좌파는 밀어내야 된다. 좌파는 전부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같은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SK 판교 캠퍼스 불 나가지고 카카오톡이 가스토리 몽탕 아주 올스톱이 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우리나라한테 경고를 준 건지 모릅니다. 그 지하 3층에 어떻게 불이 나갔습니까? 뭐 불 나지 않도록 뭐 거기에 대비를 걷다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놓은데 어떻게 불 났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과학적 조사를 해서 어떻게 불이 나는지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어당 KT 전시전하고 한국의 총본산입니다. 거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호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고 경비를 서야 됩니다. 옛날 청와대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카톡 카카오 분당 화재 나서 완전히 마비된 것을 가지고 곁들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에도 편안히 쉬시고 내일 또 활기찬, 내일 또 행복한, 만족한 출근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